배열 기반 리스트를 실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U1, U2, U1, U2를 했었어요. U1, U2를 했고, U3까지도 했죠. U3까지도 했고, 이제 오늘 U4를 할 차례고, 얘는 숙제로 드렸죠. 숙제로 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열 기반 비정렬 리스트를 범용 자료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바꿀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정수를 쓰던 거를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파이썬은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타입 제한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C++나 자바에서는 어떤 배열을 확보하면 그 배열에는 그 타입만 저장할 수 있는데 이제 파이썬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만 있다는 것만 알고 우리는 이제 C++와 자바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가 올려드렸던 U3을 이용해 가지고 U4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부터 해보겠습니다. C++부터 해보는데 U4가 이 동적 배열을 이용하는 그리고 코드 중복을 제거했던 그 버전이에요. 그 버전을 복사해 가지고 범용 자료 구조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테스트는 여러분들한테 안 드렸지만 기존 거 써도 되고, 이제 테스트는 우리가 이제 숙제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정렬 리스트 숙제 드리면 정렬 리스트를 테스트할 테스트 코드는 같이 안 드렸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테스트도 한번, 누가 질의도 했었는데 테스트 코드도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별도 안 올리고 그냥 그 당시에서 이제 과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기존 자료 범용 자료 구조 테스트하기 위한 거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 버전, 요 테스트를 이제 정수도 하고 스트링도 하고 이런 거죠. 범용 자료 구조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클래스는 이제 범용 클래스는 아닌데, 요 클래스를 범용 클래스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용 클래스는 요때는 정수만 유지했었던 거죠. 인트에서 정수만 유지했었던 건데, 이제는 정수만 유지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유지하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type name t 해가지고 요 t를 이용해서 타입 매개 변수 t를 이용해가지고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범용 클래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면서
범용 클래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코드들은 범용 클래스로 바뀌어도 바꿀 건 없는 거예요. 코드 자체는 바뀔 건 없는데 이제 타입 매개면서 t를 사용하도록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템플릿을 여기다 써놓고 이제 여기는 int가 아니라 t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t로.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그냥 하나씩 보이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이템을 정수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돼? t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t로 바꾸는데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이제 C++는 이 타입 매개변수를 우리가 활용할 때 원시 타입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복합 타입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테스트에 보면은 이제 int로 쓸 수도 있고 string으로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string처럼 무거운 타입이죠. 그럼 무거운 타입은 값 전달로 인자를 전달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얘를 기계적으로 바꿀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건 값 전달이죠. 근데 t가 무거운 타입이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기능인데 이제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참조로 전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원시 타입일 때도 괜찮고 복합 타입 t가 무거운 복합 타입일 때도 효율성에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const 말고 뭐 t 두 개 해가지고 뭐 여러 다중 정의할 수도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L 밸류 전달할 때 R 밸류 전달할 때 막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할게요. 그거는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값 전달 대신에 무거운 것도 처리하기 위해서 이 const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crease capacity는 여기를 t로 바꿔주고 이거 왜 이렇게 놨어?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 옛날에 잘못해서 이렇게 놓은 건데 만약에 아이템스가 null ptr이면 delete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굳이 검사하고 delete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C++에서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원래 우리가 int 전용으로 만들었는데 그 int를 뭘로 바꾸면 돼? 그냥 t로 다 바꾸면 돼요. 근데 t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아까 같은 search처럼 요거입니다. 그냥 값 전달이 아니라 int의 경우에는 값 전달을 했는데 원시 타입이니까 작은 거니까. 근데 이제 t로 바꾸면서는 바꿔주면 돼요. t. 여기도 t. 여기도 t. 바꿀 게 없네요. 쭉 내려갑니다. 여기가 이제 int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쵸? 색인에서는 요 이제 오퍼레이터에서 그 위치에 가면 정수가 있는 게 아니라 t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t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또 잘 동작하는 거고요. int를 t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도 그냥 t로 바꾸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하려면 const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팝백은 여기는 그냥 t가 돼야 돼요. 여기는 그냥 t가 돼야 돼요. 이 팝백은 이 위치에 있는 거를 참조로 반환하면 안 되죠.
팝백은 거기 있는 위치를 이제 제거하고 다음에 뭔가 추가하면 덮었을 거니까 참조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T로 보내야 돼. 그럼 이 정도 하면은 되나? 여기서 또 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가 T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값 반환을 하게 되면은, 얘가 리스트라고 합시다. 얘 변수가. 리스트 점 팝백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얘를 뭐 T 아이템으로 받았다. 이렇게 프로그램 하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팝백 하게 되면 여기에 임시 객체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이 임시 객체를 뭘로 만들어? 뭘로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원시 타입은 상관이 없고 원시 타입이 아니다. 그럼 어떤 걸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요? 얘를 반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겠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겠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복사 생성자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애니까 복사 생성자 말고 뭘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 이동 생성자 쓰는 게 효과적일 수 있죠. 모든 타입에 대해서 효과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애들도 더 신경 쓰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C++의 아주 자세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자료 구조의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 그것까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막 여기까지 설명하는 건데, 이런 부분 나한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냥 넣었다 빼세요. 어? 지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근데 얘는 참조로 전달할 수는 없다. 이것만 알아야 돼.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도 const t. 얘도 t. 얘는 let로 받았죠. let로 그 지역 변수를 받았으니까. 얘도 뭐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다. 죄송합니다. 여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어요. 팝프런트도 앞에 걸 빼는 거니까 참조로는 반환 못하죠. 참조로는 반환 못하고 이 정도로 T로 반환해야 되는데, 좀 더 신경 쓰고 싶으면 이제 SCD 무브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애야. 그러면 복사해서 하는 것보다 무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애들이 있을 거고, 그게 SD 스트링도 복사하는 것보다 무브 하는 게 효과적인 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얘는 픽 프런트는 참조로 줘도 돼요. 얘는 참조로 줘도 돼요. 왜냐하면 삭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상태에 쓸 거니까. 물론 이 경우도 얘가 참조로 갖고 있는데 그 뒤로 아이템 제로가 뭔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위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하고 얘의 차이는 알아셔야 돼요. 얘는 주고 그 위치가
더 이상 안 쓸 얘니까 당연히 참조를 줄 수 없는데 얘는 참조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컨스트를 빼면 그거는 그 캡슐화에 위배되는 거죠. 받아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컨스트이고, 저렇게 컨스트를 쓰면 이렇게 쓰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참조를 반환했는데 얘는 그냥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그 복사나 그 이동하는 비용을 없애려고 한 건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애를 받을 때는 나도 얘가 참조를 반환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참조를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이 안 드는 거죠. 참조를 반환하고 참조를 받았으니까. 근데 얘가 없다. 그럼 얘가 참조를 반환하는 걸 무시한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들어가야지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피크백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const t, remove도 const t, 그리고 remove all도 const t.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정수만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범용 자료 구조로 만드는 건 거의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고요. 신경 써야 되는 건 타입 매개 변수 t는 원시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다. 복합 타입도 될 수 있다. 그걸 감안해서 원시 타입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거운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t를 이용해서 쓰면 돼요. 그렇게 되면 값 전달보다는 참조 전달. 반환할 때도 가능하면 값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참조로 반환하게끔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자료 구조 만들고 범용자를 바꾸는 거고,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끝이고, 이 앞으로는 이게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들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범용으로 바꿔보고 싶으면 바꿔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건 기계적인 거니까 굳이 제가 늘 반복적으로 int를 t로 바꾸고 int를 const 참조로 바꾸고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요. 한 가지 좀 또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스택 만들 때 이터레이터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뒤져보면 반복자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갖다가 쓰는 건데, 저는 얘를 이제 하나만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쓰려고 하나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만든다는 건, 스택 가서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자, 뭐 이터레이터 얘기 조금만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스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for each 포문이 있죠. 그럼 for each 포문이 나오면은 그 C++는 내부적으로 뭘 사용해요? 그거에 반복자를 써요. 반복자를 쓰는 거예요. 반복자를 쓴다는 거는 그 클래스의 begin과 end를 불러가지고 두 개의 객체를 얻어와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지만 실제로는 뭐 이런 식으로 for auto it stack begin
it doesn't equal stack 점 and plus it 이런 식으로 원래 코드인데 이게 너무 기니까 그거를 좀 간결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for each 포문이에요. 그러니까 begin end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쓰는 게 begin end잖아요. begin end고 그 다음에 요거 잘 좀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begin end를 썼어요. 그러면 이터레이터가 반복자가 그냥 이터레이터가 있고 C++는 const 이터레이터가 있어요. 그냥 이터레이터는 반복하면서 뭘 할 수 있어요?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애예요. const 이터레이터는 아니 그냥 이터레이터는 근데 const 이터레이터는 반복은 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const 이터레이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일반 객체죠. 이 객체에 대해서 반복자를 써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이터레이터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foo라는 함수에 스택을 보냈죠. 스택을 보냈어요. 근데 이 스택은 앞에 뭐가 붙어? const가 붙었죠. const가 붙었어요. 이 스택을 저 foo에 넘기면서 const가 붙었어요. 그럼 똑같은 포물이지만 여기서 쓰이는 이 반복자는 어떤 반복자예요? 어떤 반복자? const 반복자예요. const 이터레이터예요. 그래서 똑같은 begin end를 호출하지만 하나는 그냥 일반 이터레이터고 다른 하나는 const 이터레이터예요. 그리고 일반 이터레이터를 쓰는데도 만약에 내가 그 일반 이터레이터를 쓰지 않고 const 이터레이터를 쓰고 싶으면 cbegin, cend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begin, cend는 언제 활용하냐면 자료 구조 자체는 const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반복할 때 내 데이터를 수정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begin, end를 부르는 게 아니라 cbegin, cend를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만들어야 되냐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뭐 더 만들 수도 있는데 다시 일로 와서 제가 수정을 해놓긴 했는데 여기 올려보면 begin, end, cbegin, cend, begin, end가 이렇게 6개가 나오게 돼요. 이 begin, end가 무슨 반복자예요? 일반 반복자예요. 그 다음에 cbegin, cend는 const iterator예요. const iterator. 직접적으로 내가 const iterator가 필요할 때 활용해 쓰는 거예요. 얘를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으면 얘를 기본적으로 써요. 근데 내 객체가 일반 객체가 아니라 const야. 아까처럼 이렇게 인자를 전달했는데 const를 받아서 그럼 얘가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와 얘를 만들고 얘는 cbegin, cend를 그냥 부르게끔 만드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요 공부하다가 또 인터넷 봤더니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int 들어가고 여기는 const int 들어갔잖아요. 아, 이거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범용을 바뀌면 cons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const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t면은 t 참조로 나오겠죠. t 참조로 나와요. 근데 cbegin, cend나 그 const iterator에 해당되는 begin하고 end면은 여기가 u가 뭘로 바뀌어요? const t로 바뀌는 거예요. const t로 바뀌면 얘 리턴한 값을 가지고 수정이 될까 안 될까? 수정이 안 되겠죠. 반복자에서 반환해주는 데이터를 내가
수정을 못 해요. 근데 얘가 그냥 T면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이 두 개를 안 하고 요 하나만 해도 돼도 돼요. 상관없는데 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게 좀 특이해서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어쨌든 요런 애를 하나 더 다중정의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초기에 들었던 스택 보면은 뭘 잘못하고 있냐면은 이 컨스트를 안는 게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옛날 코드에 보면은 이 앞에 컨스트를 붙여놓은 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다가 컨스트 붙이면 안 되고 여기는 반복자 자체를 컨스트한 애를 주는 건 아니에요. 컨스트한 애를 주면은 플러스 이동이 안 돼. 그러니까 이동은 돼야지. 이게 컨스트 이터레이터든 일반 이터레이터든 컨스트는 돼야 되니까 이 앞에 컨스트를 내가 붙여서 또 그 스택 초기 코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면 되겠고 중요한 건 저 구현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벡터 쓸 때 for each form은 쓸 때도 있고 begin end를 직접 쓸 때도 있어요. begin end를 C++에서 프로그램하다 보면 begin end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벡터 쓰든 뭘 쓰든 라이브러리 있는 거 쓸 때 begin end를 가져다 쓸 수 있는데 내가 begin end를 불렀을 때 이 begin end가 constant end인지 그냥 일반 end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일반 자료 구조인데 내가 반복할 때 그 begin end 수정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쓰고 싶으면 begin end 쓰는 게 아니라 뭘 쓰시면 돼요. C begin, C end 쓰시면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로 프로그래밍 할 때 반복자들 쓰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를 함수를 부르는데 구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소팅 한다든가 이럴 때 begin end 쓰잖아요. 근데 소팅 하는데 C begin, C end 주면 돼, 안 돼? 정렬할 때 C begin, C end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렬은 내부 데이터를 바꾸는 거죠. 그때는 begin end를 줘야 돼요. 근데 그 begin end를 줘도 만약에 내 자체가 const면 begin end 줘도 안 돼요. 왜? 내 자체가 const인데. 그러니까 내가 저런 함수에 벡터를 const로 넘겼는데 여기서 소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팅을 못 하죠. 벡터 자체가 const니까. 벡터 자체가 const인 거는 저장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begin end를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 이터레이터를 주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일반 이터레이터가 아니에요. 여기서 stack begin을 부르면은 쟤는 일반 이터레이터가 아니라 뭐가 와? const 이터레이터라는 게 와요. 그리고 이 const 이터레이터라는 건 이동은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는 애예요. 그래서 C++는 그거를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예전에 제가 드렸던 코드에는 조금 그 반복자 만들 때 오류가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되나? 에러가 있네. 여기가 에러 있네. 여기도 T. 그러니까 바꾸다 보면 인트를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꾼 위치들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꿔주면 에러는 안 나요. 에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C++는 우리가 인트만 저장하는
잘된 자료 구조를 구현했으면 그 자료 구조를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는 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털고 자바를 조금만 설명드리면 요 버전이 동적 배열 버전이에요. 인트를 저장하는 올라가 있는 코드. 얘를 한번 06으로 바꿔서 범용 자료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테스트는 날리고 원래 만들었던 5번째 걸로 테스트를 바꿔놓고 얘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바에서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는 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여기다가 t만 써주시면 돼요. 아까는 이제 템플릿 뭐 이렇게 했는데 얘는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타입 매개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t를 여기다가 이제 다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범용 클래스들이기 때문에 자바에서 범용 클래스는 원시 타입을 인자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인트가 돼야 되는데 인트제로 된 점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근데 얘는 t로 그냥 인트를 무조건 t로 바꾸면 돼요. 바꾸면서 뭐 참조로 바꿀까 뭘로 바꿀까 필요 없어요. 원시 타입이 안 돼. 다 객체 타입이고 자바에서 객체 타입은 다 참조로 처리해요. 그래서 그냥 인트를 t로 몽땅 바꾸면 해결이 돼요. 여기도 t, 여기도 t. t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t로는 객체를 생성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줍니다. 그러면 이 에러를 서프레스 하면은 이제 워닝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자바는 t를 매개변 쓰는데 t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고 또 그 t 타입의 객체 배열을 생성할 수 없어요. 생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저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클론이 안 되나? 뭐 할 것도 없어요, 이건. 이런 거는 바꿔줘야 돼요. 요거 이퀄으로 하면 안 되죠, 자바는. 여기도 t.
이게 왜 에러 났지? 응? 이게 없으면 되나? 왜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얘는 T가 아니죠. 그렇죠? 이 T가 T로 바꾼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 서치는 색인을 주는 거죠. 색인을.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에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그냥 요 거기다가 T만 추가하고 인트 있던 자리를 다 원래 인트를 저장하는 데이터 관련된 그 위치들만 T로 다 바꿔주시면 그냥 범용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간단하죠. C++는 원시 타입도 되고 또 복합 타입도 되니까 이 둘 다 똑같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뭐 참조도 고려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자바는 원시 타입이 안 돼. 그리고 원시 타입이 안 되고 모든 객체 타입은 참조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T로 다 바꾸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자바는 범용 자료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심플하다. 자바에서 어떤 자료 구조를 내가 만들고 나서 이 자료 구조를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고 싶을 때 특별하게 신경 쓸 게 없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그 2장이 설명했듯이 이런 거나 이런 거 쓸 때 이걸 쓰면 안 되고 equals 그리고 이런 건 compare to라는 메소드로 써야 되겠고 얘를 쓸 때는 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T를 제한해야 돼요. 이제 요것만 좀 복잡하고 또 하나 T 아이템 이퀄 new T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오브젝트도 이 T 타입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T 타입의 객체 배열도 생성할 수 없다는 점. 그런 점이 이제 그런 점만 신경 쓰면은 바꾸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대로 아마 내부적으로 실제 구현이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슬라이드 돌아와서 슬라이드의 내용을 한번 이제 훑어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미 코드를 통해서 다 구현한 내용들인데 그거를 이제 파워포인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